삶의 개념으로서의 시인데요. 이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컨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콘은 사기친다는 뜻이에요. 사기치는 사람을 이게 이제 거짓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컨펌은 뭐냐면 사기를 믿게 한다는 뜻이에요. 기획서가 좋네? 그럼 너 사기 잘 쳤네? 이 뜻이에요. 컨셉은 뭐냐면 상상해서 어떤 것들을 잉태해서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떤 잉태냐? 이제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 코끼리의 임신기관이 곧 개념을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이제 철학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공부하는 그 기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이 아시아 코끼리가 임신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될까요? 힌트를 조금 드려볼까요? 자, 선생님 손가락이 왜 10개예요? 10개는? 예. 4개면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한민복 시인은 엄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었나 세어보고 나와서 10개래요. 어떤 분이 이 얘기하니까 저 팔싹둥인데 왜 10개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예. 근데 보통 엄마 뱃속에서 그걸 성선설이라는 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코끼리는, 예, 아시아 코끼리는 보통 1년 6개월. 아프리카 코끼리는 22개월, 뭐 2년 2개월 정도 됩니다. 조금 달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보통 개념을 잉태한다라는 것은요, 니체가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것들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다라는 마음은 적어도 1년 6개월 동안 몰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의 개념이 잉태가 돼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되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 3개월 공부해 모여. 아 힘들어 나하고 스타일 안 맞아. 아 그 옆에 내 마음에 안 들어. 못 가겠어.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누군가를 알려면 1년 6개월 동안 깊이 있게 몰입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걸 공부한다 그럼 미친 듯이 파는 거예요. 시를 공부한다? 1년 6개월 동안 죽도록 읽는 거죠.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여기 이 공간의 예술가들이 되게 좀 활동적이죠. 제가 늘 얘기해요. 1년 6개월은 해봐라. 근데 한 3, 4개월 해보고 안 해. 1년 6개월 해서 실패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몰입해보면. 근데 이 방식이 아까 니체 얘기를 했지만 독일에서는 김나지움이라고 해서요.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한번 정해지면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총 기간으로는 3년이고요. 공부 시간은 1년 6개월인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대학을 갈 건지 말 건지를 선생님하고 부모, 학생이 앉아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는 일도 30%도 안 돼요. 독일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거죠. 아는 거죠. 잉태가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매년 바뀌니까 몰라. 선생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돼요. 모든 사냥개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버려야 됩니다. 이제 알았다고 생각하면 버려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많이 본 장면이죠. 영화 무슨 장면입니까? 영화 실미도의 한 장면이에요. 전주는 국제영화제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제가 연극도 만들고 영화 모더레이터를 하다 보니까 배우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배우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특히 해외 배우들 한국의 명대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막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친구들이 좀 재미있게 듣는 대사들이 첫 번째는 라면 먹고 갈래? 그러니까 뭐 걔네들 식으로 얘기하면 넷플릭스 볼래?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두 번째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왜 이게 무슨 감정일까?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첫 번째가요. 날 쏘고 가라래요. 이 사람들의 감정을 딱 건드는 거예요. 날 쏘고 가라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동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말의 문화예요. 그래서 가로대, 가로왈.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면 넙죽 엎드려요. 이 왈의 문화라서.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는 주의 문화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면 소크라테스건 플라톤이건 누구든 상관없이 주로 달아버려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자님 믿고 들어가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 용어가 갖고 있는 그 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노래도 보면 날 쏘고 가라는 노래도 젊은 친구들이 만들어요. 제가 이제 K-팝에서 시와 대중가요를 엮어서 인문학 수업을 하는데요. 이런 노래 들려주면서 청년들한테 날 쏘고 가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 들려주면 날 쏘고 가라 하면서 왜 그걸 넘어서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이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선생님들 보면 이게 비스바 심보르스카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김용규 선생님처럼 저런 분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담배를 핀다. 예, 담배를 핀다. 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자, 비스바와 심보르스카의 목을 한번 보세요. 대표님의 목을 한번 보세요. 목에 주름이 없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아이가 목을 가누는 시기를 만나게 돼요. 목을 가누는데 이제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가 첫 번째 목을 언제 가누죠? 어느 정도 지나면 가누죠? 다 잊어버리셨죠? 예, 괜찮습니다. 시집 한번 더 가시면 돼요. 예. 28일 정도가 되면 애들이 목을 가나요. 그래서 목을 첫 번에 못 가누면 할머니들이 얘 목 그렇게 잡는 거 아니다 혼내잖아요. 그걸 이제 배밀이를 해서 고개를 든다 그래서 터미타임이라고 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써요. 터미타임이 오면 애가 이제 걸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터미타임이 되는 순간 걸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면 평생 누워 있어야 돼요. 아이가 못 걷게 됩니다. 그래서 터미타임을 하는데 이 터미타임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선생님들 손가락 한번 딱 여기다 줘보세요. 그리고 턱에 딱 대보세요. 그리고 손으로 밀어보시고 턱으로 딱 내려보세요. 그 중간 양쪽에 힘이 딱 맞물리는 지점 있죠. 이때 손 딱 떼보세요. 이게 터미타임이에요. 이때 내가 처음 못 가놨을 때 이 감정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좋아하는 일 하면서. 근데 인간이 터미타임을 못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저 같은 인간들이죠. 총장님 오셨습니까? 시장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면목 없는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에 주름이 쫙 생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목에 주름 있는 사람들하고 잘 일 안 해요. 진짜예요.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굽혀요. 자기를 버립니다. 갑자기 다 목을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요. 그래서 이 목에 주름 없는 친구들을 어디서 많이 보냐면요. 아이돌 친구들이 그래요. 이 아이돌 그룹 친구들 한번 봐보세요. BTS 딱 봐보세요. 딱 보면 터미타임 딱 돼가지고 딱 사진 다 이렇게 찍어요. 절대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제 조카 녀석이 여자아이인데요. 아이돌 연습생이었어요. 좀 큰 그룹에 들어갔었습니다. 연습을 하는데 안무하시는 분이 터미타임을 가르친대요. 그래서 서가지고 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고개를 드는 연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야 몇만 명 앞에서도 면목 없는 인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죠. 눈싸움 딱 하다 보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견뎌서 나왔어요.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누군가고 딱 했을 때 면목 없는 사람들이 되십니까? 아니면 딱 고개를 치켜들고 되십니까? 정수 선생님 공무원이시죠? 어떠십니까? 과장님 만나시면. 저는 좀 개념이 없는 공무원이라 그런지 예, 목주름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당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VIP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속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나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 근데 어떻게 좋아하느냐? 비스바와 심보르스카가 진정한 시인들은 자식이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지워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 뭐 어떤 거 좋아해? 뭐 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선생님들의 삶의 존재가 돼야 됩니다. 사실 처음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터미타임 하신 분도 계세요. 부처님이 그러셨죠.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화독전 또 걸으셔요. 이런 분들은 시인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우리 인간들은 중생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고개를 세상을 향해서 아이돌은 그러니까 이데아를 형성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듯이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지? 라고 드셔야 돼요. 고개를. 비굴해지시면 안 됩니다. 저 목주름 많은 거 보세요.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느낌을 드는데 목을 정말 딱 들고 당당하게 이렇게 쓰는 마음 뭘까를 고민하고 살아요. 나도 모르게 이게 무서워가지고 세상이 자꾸 면목 없는 인간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숙여요. 네. 자, 시는 나를 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길어지니까. 자,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이게 태국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양탄자 이런 거예요. 이 태국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요. 코끼리를 모시면서 코끼리를 학대하는 민족이 태국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했지만 다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들 시 엄청 사랑하시죠? 어떠세요? 거짓말 하시려니까 힘드시죠? 네. 내가 어떤 걸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랑하지 않아. 시를 좋아한다고 해놓고 시도 안 읽어. 글을 좋아한다고 해놓고 글도 안 써.
누군가를 정말 위한다고 생각해서 전화 한 번 안 해. 뭐 부모님 사랑해요 한다고 뭐 실천 안 해.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태국 사람들도 열심히 복 받는다고 코끼리는 복 주는 사람들이니까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빌지만 실상 가보면 코끼리 쇼를 해요. 학대하면서.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식이 있는데 선생님들의 마음에 코끼리 아까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시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그걸 길들이는 방식을 어떻게 길들이냐면 파잔이라는 의식으로 길을 들여요. 그러니까 딱 내 마음에 있으면 그걸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3개월 동안 코끼리를 묶어놓으면 이 코끼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도망가지도 않고요. 그때부터 먹이 주는 그 사람 말만 들어요.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개념들은 어떠세요?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신념들은 어떠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서울에서 고속도로 타고 내려오실 때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내려오실 때 되게 편하셨죠? 운전하셨죠, 선생님? 어떠셨어요? 편하셨죠? 밀려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편했잖아요. 편한 이유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주행유도선이 만들어지면서 사고율도 40% 줄었죠. 근데 놀랍게도요, 카이스트의 뇌공학자들이 측정을 해봤대요. 인간의 뇌를. 그랬더니 그것이 만들어지고 내비가 들어오면서 생각을 안 하더래요. 파잔의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차 탈 때 지도책 보면서 다니셨을 때 감각들 어떠셨어요? 생각나시죠? 옆에서 남편분이 부근께서 운전하고 있으면 잘 말이여, 저잘 빠지면 막 부산까지 간다, 막 그러면 똑바로 얘기해. 그러면 여기서 다음에 빠져야 되나 봐. 이때 모든 감각이 살아 있었어요. 사실 그때는 인간이 정말 시적인 어떤 감각들이 동원이 됐는데 어느 순간이 딱 되는 순간 갑자기 세뇌가 된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가스라이팅 당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변에 곳곳에 이런 파잔의식들이 있어요. 근데 시는 선생님들이 읽을 때 그거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그런 감각으로 가지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끼리를 나타내는 한자가 위자예요. 위자인데 이 위에 손톱부스가 이 불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스를. 이 불훅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쇠꼬챙이를 불을 담궈서 코끼리를 찌르다는 뜻이에요. 이게 위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다 엄마가 너 위해서 하는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렇죠. 학대하는 거죠. 아까 지지 얘기했잖아요. 네. 다 너 위해서 하는 거야. 엄마가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위한다라는 얘기는 실제로는 역설적인 어떤 시적인 표현이에요. 절대 누구 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적인 인간들은 오직 자기다움 스스로 도는 힘만을 고민을 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두부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두부를 사다 주신 게 아니라 직접 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서 두부를 할 때마다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 논리에서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죠. 어머니 제발 하지 마시라고. 왜 두부하면서 그렇게 죽는 소리 하시냐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내가 다시는 두부 안 하겠대. 내가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고. 어떻게 키우니까 저런 놈 자식 내가 키워갖고 머리나 잘라 이놈 새끼야 막 하고 막 저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또 두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증냈죠. 어머니 아프시다고 하면서 왜 또 두부를 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는데? 내가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하는 거 이놈아 너 주려고 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가 그 역설적인 양가적인 면의 어떤 새로운 것들. 그래서 선생님들 절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건 시적인 인간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남편분께서 오늘 결혼기념일이에요. 꽃을 사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멘트 하시면서 사오셔야 됩니까? 당신 꽃 좋아하잖아? 이때 위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냐면 이 꽃 살 때 내가 너무 좋더라고. 꼭 마치 나한테 주는 것 같았어. 그런 사람만이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 위해서 준다 그러면 부부싸움하면 그날로 안녕 사요나라 짜이찌엔 굿바이 끝이죠. 그렇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를 위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심리학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인들은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세계관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해서 이런 학습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감각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게
시인들이 추구하는 방식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색의 관을 지우고 색의 감. 이때 이 감은 뭐냐면 통각이에요. 통점.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의 통점이 있고 우리 선생님의 통점이 있을 거잖아요. 같을까요?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중학생이야. 이걸 친구 막 때려. 톡톡톡. 근데 장난이었어. 근데 아팠어. 그러면 걔가 학교 폭력. 그러면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서로 통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학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통점들이 있는데 그걸 합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그 진은영 시는 마음의 손가락에 달려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감각들을 어루만지는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 감각만 생각하잖아요. 그 공통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거. 이게 사회적인 합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